안녕하십니까. 동산동 Q&A 공방 통화쌤입니다. 그 학원 컨설팅 연구소라는 그 카페 연구소라는 데서 만들어진 카페인데요. 좀 그 댓글에 보면 그 카페 주소 링크를 할 텐데 거기에 8단계 시험 보는 시험 잘 치는 요령 8개가 있는데 좀 자세하게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시험 잘 치는데 이거는 이제 요령입니다. 요령. 근데 이제 생각하실 게 뭐라냐면 시험 볼 때 시험 실력이 70%고요. 시험 보는 기술이 따로 있습니다. 한 30% 정도. 그래서 시험 보는 기술도 요령도 터득하고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시험 볼 때 70%의 실력을 이제 쌓으면 시험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30%의 요령도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런데 이 8단계를 정리를 잘 해놨어. 근데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면 원래 시험 전날에 전날에 잠을 푹 자야 돼, 잘. 잠을 푹 자야 되는데 보통 시험 시간에 한 4시간 전에 일어나면 뇌가 가장 잘 돌아간대. 근데 뭐 그렇게 안 된다면 시험장에는 1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돼, 1시간.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래야 되거든. 네. 그런데 이 전에 살짝 걸어서 몸에 살짝 땀이 날 정도로 되면 뇌가 활성화돼서 더 좋거든. 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는 살짝 땀이 나게 걸어가는 거야, 시험장에. 그러면 이렇게 1시간 동안 있으면서 시험 요점 정리했던 걸 한번 쭉 읽어보잖아. 네. 그런 다음에 시험 한 5분 전부터 1분이라고 했는데 1분은 너무 짧고 한 5분 정도 눈을 감고 자기가 이게 시험 내용을 바로 생각을 안 해도 상관없어.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지? 혼자서 자기가 그 생각하기 좋은 구절이나 아니면 말이나 이런 것들을 조용히 생각해 보면 좋거든? 네. 그래서 뭐 아빠 같은 경우에는 반야신경을 외웠었거든, 그 전에. 근데 뭐 시험지를 받기 전에 어쨌든 조용히 뭐 한 군데에 마음을 집중하면 그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거든? 마음을 집중하면 굉장히 그 안정될 수가 있어. 그럴 때 눈을 감는 건 맞고 아랫배로 호흡한다는 건 뭐냐면 아래에 배꼽 밑에 있는 배가 불룩하게 들어오도록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심호흡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모르는 거는 모르겠지만 아는 것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아는 것은 절대로 마치겠다. 아는 것에 실수는 없을 것이다. 신중하게 실수하지 말자. 그치? 나는 시험 문제 있는 거를 꼼꼼하게 이렇게 끊어가면서 잘 읽을 것이다. 그치? 내가 공부한 것이 잘 떠오를 것이다. 그치? 그거를 떠오를 때 생각나서 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면 그와 관련된 건 충분히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정말 시험은 실수를 안 하는 거야. 알겠다고 흥분하지 말고 모르겠다고 하지 말고 내가 최대한 아는 거를 고르는 거야. 네. 자, 그런 다음에 2단계로 시험지를 나눠주잖아. 네. 그러면 답안지에 번호도 쓰고 이름부터 쓰는 거야. 왜 그러면 나중에 까먹을 수도 있거든. 진짜 당황하면. 이렇게 하면서 번호와 이름을 쓰면서 시험지가 몇 장인지는 확인을 해야 돼. 네. 시험지가 몇 장이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해야 돼. 몇 장인가, 번호가 몇 번까지 있는가, 이렇게 확인해야 돼. 네. 그렇게 몇 장인가 장수를 세면, 그 다음에, 자, 시험지를 받으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쭉 훑어본다는 건 뭐냐면, 이게 처음에 시험지 말고 연습장이나 무슨 공부를 할 때부터,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다.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다. 이런 문제는 네 문제가 나오는 구절 문제다. 이런 문제는 단어 문제다. 이런 거를 먼저 확인해 놔야 돼, 공부할 때. 네. 그러면, 내가 풀어본 문제 나왔다. 아닌 문제 나왔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소설인데. 이런 문제는, 방정식에서 교점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거야, 주로. 그래서 대략적으로 시험을 풀 때 쭉 훑어보면서 이 문제는 어려울지도 모르겠구나. 이 단락. 이 문제는 어려울지도 모르겠구나. 그럼 살짝살짝 체크하는 것도 좋아. 네. 왜 그러냐면 계속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다가 이 문제를 조금 봤는데 모르겠으면 체크되고 체크 있는 상황에서 띄우고 나머지 풀고 나머지 이 세 문제를 풀면 되거든? 네.
그래서 쭉 훑어보는 거야. 훑어보는 거야. 쭉 훑어보고. 근데 이게 훑어보는 게 그럼 얼마나 훑어보느냐? 사람마다 좀 달라. 근데 뭐 한 5분 정도 걸려도, 1, 2분 걸려도 이 훑어보는 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 푸는데 순서를 정하기가 참 좋아. 자, 똑같이 이렇게 시험을 받으면, 그래서 시험지를 받으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훑어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유형을, 이런 시험 문제, 이런 유형이야, 이런 유형이야, 이런 방식이야, 이런 거는 기출문제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이런 유형을 공부하라고 하거든? 네. 유형을 공부를 하고, 또 여기서 보면 4단계 보면 쉬운 문제부터 풀으라겠지. 네. 나머지 시간에 어려운 문제를 배분한다고 했지. 네. 그러면 자기가 문제집을 풀 때 있잖아, 이렇게 문제집. 네. 문제집을 풀 때 항상 이 문제가 끝나면 이 문제가 상인지, 난이도가 네. 중인지, 한지, 네. 이렇게 상중하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문제가 있고 여기 1번 이렇게 되면 이 위에다가 이게 1등급 문제가 제일 어렵거든. 네. 1등급부터 9등급에서 이거는 7등급 문제야, 이건 5등급 문제야,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럼 이건 5등급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난이도, 쉬운 문제인지 어려운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쉬운 문제를 빨리 풀고 골똘히 어려운 문제를 자세히 보면 마음이 급하지가 않거든. 네. 그러니까 시간을 배분을 할 때 쉬운 문제 풀고 어려운 문제 푸는 이유는 또 뭐냐면, 네. 시험 보는 속도, 시험 보는 어렵고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 네. 그 내용이 어려운 걸 수도 있지만 시험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계산도 많고 그러면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시험 시간이 모자란다는 건 연습이 덜 됐다는 거거든. 네. 그러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덜 하는 건 뭐냐면, 네. 공부를 할 때 속도를 천천히 공부를 해서 그래. 네. 속도가 빨라야만이 그 집중력이 높아지거든. 네. 그래서 공부를 집중해서 빠른 속도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시험을 다 본 다음에 이게 상중한지 아니면 몇 등급 문제인지를 구분을 연습을 하면 쉬운 문제하고 어려운 문제를 구분해서 풀 수가 있어. 자, 이렇게 보는데, 이게 문제를 볼 때, 문제를 읽으면 수학은 질문을 읽으면, 네. 질문을 읽으면, 네. 국어는 질문을 읽으면 꼬박꼬박 읽고, 이렇게 선택지 있는 질문을, 단어를 잘 찾으면 비슷한 게 제시문에 거의 있어. 수학 같은 경우는 질문을 읽으면 문장에서 이렇게 막 문장 길게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하나하나 조건을 찾으면 이 개수만큼, 이 문장에 나오는 개수만큼은 질문이 꼭 여기 나오는 걸 전부 다 사용해야 돼. 하나라도 빼먹으면 틀려. 영어 같은 경우에 질문을 읽으면 어떤 거는 주제를 찾으면 빨리 풀고, 어떤 거는 문장을 하나하나씩 봐야 되고, 이렇게 돼. 그다음에 과학이나 사회 같은 경우에도 네. 질문을 까먹으면, 질문을 까먹으면 네.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지 모르는 게 많아. 그 다음에 특히 질문에서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모두 골라라는 체크를 안 하면 나중에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걸 꼭 찾아야 돼. 자, 질문을 끝까지 읽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말은 동사로 이렇게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서술어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 네. 이 주어하고 목적어의 관계가 서술어로 나오거든. 네. 그러니까 주어만 봐서도 안 되고 목적어만 봐서도 안 되고 꼭 그 관계를 설명한 서술어를 봐야 돼. 그러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하면 동그라미지, 부정적인 답변을 요구하면 세모지. 네. 이거 확인해야 되고, 끝까지 읽지 않으면 이 답을 거꾸로 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만 틀리면 되지만, 이게 문제를 맞는 거 찾아라 했는데 틀린 거 찾으면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 보여. 그래서 시험이 막 어렵게 생겼대. 그러면 뇌가 빨리빨리 활발하게 안 움직여. 그러니까 아닌 거 찾아라, 맞는 거 찾아라, 옳은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아닌 거 찾아라, 모두 골라라를 꼭 체크를 해야 돼. 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6단계 보면 사소한 부호, 단위, 예를 들어서 6명, 5명 안 쓰면 틀릴 때도 있거든. 네. 답안지 쓸 때 이걸 확인해야 돼.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다 계산해서 A도 구하고 B도 구했는데 문제에 그렇게 나와. A 더하기 B를 써라, 이렇게. 그러면 A 더하기 B는 하고 답을 써줘야 돼, 이렇게. 부호를 빠뜨려도 단위를 빠뜨려도, 영어 같은 경우 문장 쓸 때 이렇게 컴마 빠뜨리거나 그러면 틀렸다고 그래. 그러니까 답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써줘야 돼. 이해되세요? 네. 어?
그런 다음에는 문제지에 답을 옮겨 써놓고 아는 답, 쉬운 답부터 다 옮겨 써놓고 이 답의 개수를 세기도 해. 그래서 앞에 부분에 내가 해봤더니 3자가 되게 많은데 제일 어려운 게 네. 3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 뭘까? 이렇게 되면 3자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4번으로 답으로 하자 해서 타버리는 이렇게 고르는 경우도 있어. 답의 비율을 맞춰서. 그지? 네. 그 다음에 답안지를 틀리게 옮겨 쓰는지 확인을 하면 항상 그렇게 해야 돼. 3, 5, 2, 4, 3 이렇게 5개씩 짝을 져서 항상 확인해야 돼. 5번씩. 이해됐어요? 네. 여기 있는 답을 이쪽으로. 근데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OMR에다가 답 이렇게 안 체크하지 이렇게 새카맣게? 네. 중학교부터 가면 이렇게 새카맣게 체크를 해. 그래서 이걸 잘못 체크하면 틀리는 경우도 생겨. 그러니까 답안지를 채점, 보통 때 채점할 때 네. 5개씩 채점하는 거야, 항상. 그래서 2, 3, 2, 4, 5 이렇게. 네. 왜 3, 2조가 채점하거나 이렇게 체크할 때 이 호흡하기도 되게 좋아서 확인할 때가 좋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3개, 2개 이렇게 해서 5개씩 외워서 이렇게 채점해보고 하라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잘 옮겨져야 돼. 이렇게 잘 확실하게 깔끔하게 옮겨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두 개가 남아서 최후의 순간까지 한두 개를 계속 풀어서 내라고 할 때까지 고민을 하다가 딱 쓰는 건데 네. 안 푼 거. 이 둘 중에 하나 고를 때는 이게 어려운 문제 둘 중에 하나 고를 때 네. 이렇게 답도 썼는데 3도, 4도 답이 비슷비슷해. 네. 그럴 때는 제일 주제랑 가까운 게 답이든지 주제랑 제일 먼 게 답이야. 국어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 네. 영어도 영어도 주제랑 제일 가깝든지 먼 게 답이야. 최후의 순간에 결정할 때는. 맞는 게 찾아라 그럼 주제랑 가까운 거, 먼 거 찾아라 하면 주제랑 먼 거. 그치? 수학은 좀 그렇지만 그 다음에 과학하고 탐구도 뭐 표 분석하는 거나 뭐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이렇게 두 개를 고르는데 첫 번째 이걸지도 모르겠다 처음 고른 거 있잖아. 그래도 모르겠으면 네. 처음 고른 걸 써. 두 번째 한 거 하지 말고. 네. 이해됐어요? 네. 이것도 고르는데 이것도 답 같아. 그래서 끝까지 했는데 못 찾았어. 이게 답인 이유를. 네. 그러면 이거 쓰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땡 할 때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시험을 볼 때 아빠가 시험 저기를 갔어. 감독을 갔더니 네. 어느 날 이렇게 아이들이 자. 언제 자냐면 쉽다고 다 풀고 자. 어떨 때는 풀다가 어렵다고 이제 포기하고 자. 그런데 이거 봐봐. 어려울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쉽다고 이렇게 어려운 것도 계속 읽어갖고 그 문제를 다 외우잖아? 네. 계속 어려운 건데 계속 읽어서 다 외우면 나중에 이 문제 다 맞출 수 있어. 시험 시간은 잘 외워져. 그러니까 시험도 공부라고 생각해야 돼. 시험 시간에. 그 다음에 계속 읽잖아? 네. 반드시 이렇게 읽어보고 저렇게 읽어보고 그러면 문제에서 힌트가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꼭 읽어보고 네. 쉬운 것도 이렇게 다 풀었잖아, 읽어서.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원 컨설팅 연구소 하면 읽을 때 연구소, 컨설팅, 학원 이렇게 읽어보고 네. 앞으로 읽어보고 거꾸로 읽어보고 이렇게 하잖아? 네. 그러면 굉장히 그게 이해가 잘 되고 네. 잘 떠올라. 그래서 이거를 풀었으면 1, 2, 3, 4, 5 해서 쉬워갖고 답을 2번 고르면 3번이 답이 아닌 이유를 자꾸 생각해. 여기다가. 그래서 이게 다 답이 아니니까 2번이 답이었지? 2번이 답이면 3번이 아니고 4번이 아닌 이유, 1번이 아닌 이유를 생각하면 그래서 2번이 답이구나. 2번이 답인 이유는 이거구나. 이런 것까지 생각해 봐야 돼. 그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거야. 쉬운 문제도. 그래서 어떤 애가 95점 맞을 거를 100점을 맞잖아? 네. 그럼 너무 기분이 달라. 자신감도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 거야. 네. 이게 시험 보는 원칙이야.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시험 치는 요령도 있는데 네.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요 정도 알면 될 것 같아. 네. 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 뭐라고? 한 5분 정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라. 그지? 네. 그 다음에 번호랑 이름부터 쓰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 번쯤은 쭉 훑어보고 몇 장인지 확인해라. 네. 쭉 훑어봐라. 이런 게 어려울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그치? 네. 그러니까 공부할 때 항상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구분해보면서 시험 볼 때도 훑어보고. 그치? 이렇게 훑어보면서 어떤 문제 풀지, 어떤 문제부터 푸는 게 더 효과적일지도 고르는 거거든. 어려운 문제에서는. 네. 그런 다음에 한 문제 한 문제 질문을 끝까지 읽는 거지. 네. 끝까지 읽다가 읽었는데도 전혀 모르겠으면 이렇게 체크해 놓은 다음에 다음 문제를 풀고 네. 다 풀고 어려운 문제니까 이거는 어려운 문제니까 그럼 체크해 놨지? 네. 어려운 문제 1등급 문제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이거 다시 풀면 되지? 네. 자 어쨌든 답 쓸 때도 사소한 부모 빼뜨리지 않고 다 봐야 되는 거고 그치? 네. 답을 옮겨 쓸 때도 이렇게 3개, 2개씩 확인해 갖고 옮겨 써야 되고 그치? 네. 5번씩. 최후의 순간. 쉽던, 어렵던. 그지? 네. 최후의 순간까지 포기하고 갖고 보는 거야. 네. 그래서 시험을 보면, 시험 보는 때 이 집중도를 기억을 하고 그 집중도처럼 시험 보는 것처럼 공부를 하잖아? 네. 그럼 날로 발전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질문 없어요?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